관련해서 관객과의 대화 시작할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선 기자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과 두 분의 주연 배우들 오셨으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해주세요. 마이크가 오기 전까지는 좀 큰 목소리로 얘기를 나눠야겠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밖은 겨울 연출한 이상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애 역의 배우 한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서구 역할의 곽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이 영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래도 겨울의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 시기에 영화가 다시 한번 상영이 될 수 있어서 계절감에 참 잘 맞는 영화 한 편을 보신 것 같고요. 일단 영화를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들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게스트분들과 대화를 일단 미리 나눌 테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후반에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의 기회를. 일단 영화를 보고 굉장히 구체적인 공간 설정과 직업 설정에 대해서 많이 호의를 가지고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공간들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는지는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경남 진해가 배경이고 버스 회사가 배경이다 보니까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유실물 보관소에서 일하고 또 박스오피스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직업 설정으로 인물들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공간 설정과 직업군의 설정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일단 진해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공간이에요. 그래서 진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유실물 보관소가 제일 처음 생각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그 유실물 보관소가 있는 곳은 어딜까? 그럼 사람들이 오가는 터미널 같은 공간이면 그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터미널과 그런 이제 진해에 있는 터미널, 유실물 보관소 이 공간들을 설정해서 글을 썼고 영화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셈이네요. 네.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쓰는 시점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유실물 보관소에 있는 그 유실물들은 사실 잃어버려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영예랑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사실 버려진 게 아닐까? 사람들이 일부러 찾기 싫어서 잃어버린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 오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와 조금 더 연결을 시켜보자면 아마 여기에 주인공들은 각자 다 좀 잃어버린 척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실물 보관소라는 배경이 글을 쓰시면 조금 더 은연중에 떠오른 배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후회라든지 미련이라든지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 감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영화에서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게 MP3인데 여기에는 MP3를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도대체 저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테죠. 또 좀 MP3 자체도 그렇고 영화가 좀 트렌디한 무언가와는 감성이 조금 벗어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향수를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하는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정서가 배우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해요. 굉장히 잘 맞는 정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어색한 정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MP3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제 나이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서구의 나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정 같은 것도 이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 나이, 영화를 작업했었을 때 제 나이에서 이제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그래서 되게 귀한 시나리오다 라는 생각에 MP3도 그렇고 진해라는 그 공간의 설정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진해라는 곳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해한테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옛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맞아. 네, 그런 분위기나 정서 같은 것들이 배우로서 이렇게 역할에 몰입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줬고, 또 버스 기사라는 멜트 있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저도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그 정서가 굉장히 좋았어요. 잔잔한 정서가. 왜냐면 실제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이나 역할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거나 좀 일상적인 역할보다는 조금 극에서 좀 캐릭터적인 역할들을 해왔어서, 이렇게 되게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지내는 그 영애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했고, 마치 그냥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져진 것 같죠? 저는 그냥 잔잔한 호수고 서구가 저한테는 돌멩이 같은 중생거죠. 그래서 그런 그냥 잔잔한 작은 울림이 뭔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을 때 제가 아는 제 모습을,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 저를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나한테도 영예 같은 구석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좀 언제쯤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창밖은 겨울이라는 작품 덕분에 좀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반가운 제안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나 말고 세상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강한주리야. 촬영 시기를 생각해보면 2019년이잖아요. 각자 배우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어떤 고민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앞으로 내가 어떤 작품을 해나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 어떤 작품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 작품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저 배우분들은 이 작품을 만났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을 좀 갈망하고 있었고, 혹은 어떤 작품이 내게 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었고, 혹은 배우로서 본인이 가장 가지고 있던 좀 두려움이랄지,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나야 할까라는 고민이랄지, 어떻게 이 작품에 연결이 좀 된 것 같으세요? 좀 궁금하네요. 실은 지금도 진짜 한결 좋은데. 실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제가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상 서구 같은 류의 군고구마 나온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관객들이 약간 지루해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창밖은 겨울은 제가 찍었던 영화들 중에서도 되게 유난히 애착이 많이 가는 영화예요. 그런 이유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조론이라는 소재랑 이 약간 영화의 무드나 이 톤 자체도 레트로한 느낌이 있는데 그 안에 되게 요즘에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 스며들게 만들어서 저는 되게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톤 자체는 레트로한 느낌이지만 그런 면에서 영애라는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은 감독님한테 작업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영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이미 쓰여져 있고 또 한선화 배우 같아서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런 것들이 물씬 다 잘 살아나서 네, 굉장히 매력적인 레트로 현대 믹싱 네, 재밌는 영화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거 나눴을 때 시기 뭐 이런 거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작품 물론 배우가 작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선택받기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 작품이랑 저랑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도 인연이 안 되면은 할 수 없기도 하잖아요. 근데 창밖은 겨울이라는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참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없이 잔잔할 때였어요. 우리가 1년 365일을 지내면서 굉장히 텐션이 좋을 어느 시기도 있지만 또 배우다 보니까 공백기 이런 걸 거쳐서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진짜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없이 잔잔할 때 이 작품을 보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인연이구나 싶었던 건 제가 실제로 부산 사람인데 지금까지 사투리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투리 연기도 해볼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호기심과 설레임 그리고 탁구라는 것도 뭔가 또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커트머리에 탁구채를 들고 열심히 탁구 치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네, 그리고 또 서구라는 인물을 제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참 그것도 실제 나와도 비슷한 모습. 이거 뭐 약간 제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배우 혹은 감독이 굉장히 자기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만나서 그게 딱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을 유독 주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밖의 겨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지레 생각이 좀 하게 된 것 같고 그만큼 이야기와 연기와 많은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좀 스며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모두가 만난 영화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기서 후회와 미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는 감독 자신이 자기가 영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후회일지 미련일지 무엇일지 알아보기 위해 만든 영화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감독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저 영화를 만들 시기가 이제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돼 고향으로 한 1년 정도 내려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되게 어떤 길을 놓였었던 것 같아요. 그 진해에 있으면 뭔가 영화 일을 할 수 없고 영화 만들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다시 서울에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저런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계속 그런 어떤 그래도 내가 영화 일을 이렇게 영화 만들고 있는데 장편 영화는 한 편 찍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마음들이 그 영화에 좀 녹여든 것 같아요. 그 주제가 배우들에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그 대사를 하잖아요. 영애가
근데 그게 관련돼서 두 캐릭터를 해석을 해보면 후회나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이긴 한데 차이점이라면 서구 같은 경우는 그게 뭔지 확인하기를 되게 두려워하는 타입의 사람이고 이걸 좀 밀어놓는 사람이고 영애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서구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고 탁구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회와 미련에 대한 이 두 캐릭터가 간 입장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두 배우는 그걸 어떻게 캐릭터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쵸.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답답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서구의 마음이.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감독님과 배우님과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로 인해 폐가 되는 행동을 엄청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답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현실이나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직면하는 것을 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그런 장면은 방문을 닫아버리고 방문을 잠가버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감독님이 이렇게 잘 시나리오에 녹여냈고 그런 지점들을 통해서 서구를 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전 서구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씩 문을 여는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버스 문도 연예를 열어주고 본인의 방문도 살짝 열어주는 쇼츠가 굳이 영화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좀 자신도 좀 변화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본인의 영화를 가족들과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영애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후회와 미련은 어떻게 대하는 캐릭터였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거 촬영할 때도 감독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리딩할 때가 저는 서구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약간 실패, 좌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 착잡한 마음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다시 복귀를 해서 또 다른 직업을 한번 또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해보는 그 모습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서 뭐 제가 실제로 어떤 다른 직업을 뭐 경험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정말 벼랑 끝에 딱 섰을 때 나는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미련스러운 서구가 너무 공감이 됐고요. 그 공감되다 보니까 이제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당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를 다 이렇게 투영시켜서. 네네. 한선아 배우에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고 배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가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역할이 그렇게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 썼던 표현이지만 그 말이 정말 스릴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선아 씨가 하는 연기를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간단하게 숨은 듯이 여자들을 봐도 그렇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이미지들이긴 하지만 숨쉬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가 되는 기본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질감이 좀 전혀 없게 쓱 스며들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자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모르는 정말 숱한 노력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사실 자기 연기가 어떻다고 말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 둘 중에 자질과 노력 가운데 본인이 조금 더 많이 있는 면은 어떤 건 것 같아요?
이런 거 말 잘해야 되지. 이런 거 말 잘해야 되지. 일단 먼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질이라는 표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비춰졌다니 너무 제가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요. 되게 센 역할도 제가 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 꾸며놨을 때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진짜 평범한 것도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나 특출나게 하나를 딱 잘하거나 뭐 이게 딱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고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한 인물들을 내가 표현해낼 수 있다는 장점도 되겠지만 그래도 영예를 그렇게 좀 잘 봐주신 데에는 저는 일단 감독님께서 과감하게 저를 한선아 캐스팅을 해주신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 미팅했을 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저에 대한 편견 없으셨어요? 왜냐면 드라마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도 활동을 오래 했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선입견이 많은 분들한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이런 잔잔한 역할을 저한테 주셨길래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예를 들면 김종관 감독님의 더 테이블과 최악의 하루 이런 작품들, 좋은 작품들 그런 진짜 나도 저런 작품, 저런 무드에, 저런 분위기에 나도 들고 싶다 항상 생각했었는데 감독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미팅할 때 아마 그 얘기를 들었고 늘 바래왔던 어떤 작품이고 이야기였어서 제가 더 잘 해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투리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투리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어떤 언어를 쓰냐도 그 인물이 달라 보이잖아요. 저는 또 그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배우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가만히 있으라는 걸 거예요. 아마 뭔가 일상적인 공기를 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는 이게 누군가의 시선을 한번 통과해서 보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뭔가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여백을 보여주는 거, 가만히 있는 어떤 일상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배우들한테는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결과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를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영화들을 최고봉에 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일상적인 여백이 있는 영화들이 생각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웃으신 거죠? 미소를 제가 지금 들은 것만 같습니다. 탁구에 대한 보급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관객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왜 이 종목이 탁구였을까? 저는 내내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것 때문에 탁구를 고르셨겠다라고 생각 때는 짐작되는 대사가 있었어요. 서구에서 얘기하잖아요. 공이 아웃되기 전까지 나도 공을 보고 상대도 공을 보는 운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탁구라는 소재를 정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하필 탁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글을 쓸 때 제가 한참 탁구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탁구를 한참 빠져 있을 때였는데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치다 보니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면이 제가 생각했던 이 영화에 어울리는 장면이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탁구라는 게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서로 공을 쳐야지 계속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애라든지 관계, 사람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 되게 맞닿아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탁구가 이 영화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움직임이 발랄하잖아요. 영화 자체가 좀 되게 잔잔한 느낌인데 탁구 장면에 나올 때 영화의 리듬 감각은 달라지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관계여러분들 혹시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주셔서 정도 받아볼까요? 질문 해주신 관객분 혹시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마이크 전달은 조금 어렵습니다. 큰 목소리로 질문해 주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질문했군요. 제목이 창밖은 겨울인데 혹시 제목이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계절이 약간 늦가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로 이제 생각을 해서 글을 썼고 영화를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창밖에서 보면 계절은 겨울이 되었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프로덕션상 촬영하는 계절이 바뀌었으면 영화 제목이 바뀌었을 건가요? 그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개복되게 이 질문이 나와주시고 오늘부터 집에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실까요? 아주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배우분이나 그렇게 질문하시면 사소하긴 한데 그 서구가 운전하는 그 버스의 번호 315번하고 290번을 바뀌잖아요. 그게 혹시 감정 변화와 연관이 있을까요? 버스 번호가 바뀌는 거요? 네.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라 근데 이제 네 너무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서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 타고 다니다가 35번인가요? 그걸 타고 다니다가 얘가 이제 MP3를 고치려고 할 때 버스를 바꾸거든요. 그게 그냥 저는 이제 시간을 바꾸면서 운행 시간을 그러면서 버스 번호가 바뀌었다 이 정도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감독님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네요. 배우들에게 이런 사용해야겠다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아까 탁구 얘기할 때 사실 배우들에게 그 탁구 연습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깜빡 놓치고 가서 지금 그 잠깐 하고 가볼까요? 탁구 연습도 주로 실제로 많이 하셨죠? 그죠. 그 프로덕션 기간 때, 프리프로덕션 기간 때 제작팀에서 저희 탁구 레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탁구라는 스포츠도 그 단기간에 실력이 확 향상하기는 어려운 스포츠다. 라는 제 핑계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좀 폼이나 이렇게 교정을 딱 받으면은 그 확실히 실력이 좀 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호 배우 레슨하는 그 연습실에서도 같이 연습을 하면서 근데 그때 좀 저희가 프로덕션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좀 유대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운동을 같이 하고 확실히 진짜 뭐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호흡 맞추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탁구라는 걸 같이 하면서 좀 그게 굉장히 서로에게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도움을 주긴 했겠어요. 같이 뭔가 운동을 연습하고 그랬던 게. 그 전주영화제 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었죠. 그때 보고서 제가 다른 영화 때문에 분위기를 한국에서 다른 자리에 만나가지고 이 영화 좋다고 잘 봤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민규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아 씨가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현장에 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근데 아무리 같이 좋게 작업했더라도 사실은 사석에서 상대방 칭찬을 그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 팀의 분위기가 진짜 좋았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잠깐 진짜로 했었는데 아, 생활해보니까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조금 더 유대감이 생기고 그랬었던 것 같네요. 네. 혹시 처음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네, 맞아요. 진짜 네. 너무 좋았던 파트너. 네. 현장에서 되게 그리고 가끔 현장이 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을 때도 선호 배우가 그걸 원활하게 굴러가게 해줘요. 저는 그게 진짜 최고 아까 말씀하셨던 최고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장래희망이 있어요. PD가 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 PD 역할이라고 말하려고 했었어요. 원활하게 불러가게 하는 게 PD 역할이라. 네, 그래서 오빠가 그때 성아 너는 PD를 해도 진짜 잘할 것 같다고. 그쵸. 프로듀서 한 장에 말하자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살림이 잘 굴러가게 진짜 만드는 역할인데, 아, 그게 실제로 생각한 개인이 그게 프로듀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도 저희 PD님이 잘 해주셨죠. 모든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시고 아무래도 잘 생각했어요. 그냥 가끔 뭐 이렇게 아무도 말 못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고 이런 거 그냥.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같이 하는 경우 진짜 고맙거든요, 그죠? 안 해주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혼자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즐거웠었습니다. 네. 원활하게 잘 굴러가도록 현장을 해주셨고,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아볼까요? 마지막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네. 민규 배우님 직접 버스 운전하시는데 영화 때문에 그 면허를 따로 취득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선아배우님하고 민규 배우님 둘 다 워낙 연기 잘하시지만 평상시 모습은 연기의 색깔이 좀 많이 다른데 두 분이서 작업하시는데 서로 뭐 시너지 효과 받은거나 영향과 그 버스 면허도 제작팀에서 저를 레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국내에서 일종 대형 면허 가지고 있는 배우는 제가 면허 없을 거예요. 네, 여기 계시는 뭐 관계자분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그래서 버스 배우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버스 기사로 나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평생에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엄청 매력 있었고, 선아 배우랑 호흡을 맞추는 면에서도 그 전에 이제 아까 탁구 쳤을 때나 뭐 이런 프로덕션 때 좀 솔직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그랬던 점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서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감독님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많이 이렇게 같이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나눴어서, 네. 그 영애랑 나오는 장면도 매력 전체적으로 너무 좋지만 저는 갑자기 전 애인과 나오는 그 장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기억을 못해가지고. 네, 수영. 아유, 너무. 헤어진 거죠. 굉장한 해석이. 네, 그 장면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장면 찍을 때도 감독님이랑 이야기 많이 나눴었고, 네, 그랬습니다. 한정환 씨도 같이 호흡 맞추면서 좀 시너지가 생긴 두 분이랑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저는 오빠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오빠의 목소리가 그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빠 목소리만 들어봐도 정말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처음 촬영한 첫날이었어요. 그 첫날에 그 씬이 뭐였냐면 탁구대에서 우리 버스 기사님들과 그저 탁구 치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해석했던 대로 연기를 했는데 오빠가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귓속말로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어느 현장이나 어느 배우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하면 사람이 다 다르니까 환경도 다르고 그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말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려 그런 걸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딱 오빠가 선아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시길래 그때 감을 탁 잡았던 것 같아요. 첫 촬영 때 저도 그 영애라는 인물의 톤을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빠는 워낙 독립영화를 또 많이 해오셨고 저는 사실 독립영화가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청각은 겨울을 촬영하던 해에 다른 독립영화 한 편이 더 있었지만 처음 작업하는 거였어서 잘 몰랐어요. 환경도 되게 처음이었고
독립영화 현장에서 내가 연기를 할 때 이런 막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약간 조심스러웠는데 또 오빠가 정말 많이 리드해 주시고 또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믿고 의지하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편안하게 영화에 전체적으로 녹아든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가지로 그분의 호흡이라든지 뭐 그때 시기의 고민들이라든지 아주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 무리 없이 정말 물 흐르듯이 모든 게 간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우리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서울에서 처음 상영이었거든요.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게 즐겁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 좋은 주말에 아침 일찍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화가 재밌고 이런 걸 떠나서 저한테는 정말 귀한 작품인데 이렇게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방금 얘기해 주셔서 서울 첫 상영인 거를 딱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창밖은 겨울이라는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오늘 보셨다시피 영화가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이렇게 서울 첫 상영을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영화가 전국적으로 개봉을 할 수 있도록 입소문과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아침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리클레르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서강특경으로 나와 올해 하반기쯤에 개봉이 예정이 될 것 같죠. 그래서 개봉을 하게 되면 또 그때도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